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애니능률입니다. 이 종목을 사신 분이 말씀하시는 평단가는 18,00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 사신 이유를 물어봤더니 10월 5일에 어, 10월 5일이 국힘당 경선이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경선이 되는 때가 장중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저도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보고 경선이 돼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부터 지지했던 후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방송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일 오전 11시, 매일 장중 11시 12시부터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이데일리 TV의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는 프로에서 여러분들과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후드티를 입지 않고 정장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찍거나 또는 장중에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텔레그램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무료 커뮤니티 열어놓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통상 그 증권사나 이제 애널리스트 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보다는 전업을 오래 했던 입장이라서, 전업을 하던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먹을 것들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해도 된다. 물론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 있죠. 저랑 같이 하는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순발력이 있고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고, 특히 손절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개인 매매할 때 할 수 있지, 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 1번은 2등 내지 3등주를 합니다. 왜냐면은 1등주는 이미 대부분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0번 대전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애니능률을 지금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통상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하실 때 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테마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누구누구 테마주는 절대 수혜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쪽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혜받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절대 시장에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이제 딱 이제 캠프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이렇게 뭐 휴게실이 있거든요. 캠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지지자들이 오거나 할 때 이제 쓰는 휴게실들을 만들어 놓는데, 매일 오시거나 한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제 비타 500 이런 거 들고 오셔가지고 놔두고 가시거나, 뭐 그냥 이런 티보다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다 무슨 기업체 이런 분들도 와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통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판에서 시세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대전제는 누가 되면은 수혜를 받을까요는 일단 없으셔야 됩니다. 그게 0번입니다. 그래서 수혜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수급 보고 단지 단기 이슈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등 3등주를 하셔라. 왜냐면은 정치 테마주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2등 3등주라는 게 2등 3등 후보주. 그러니까 그 후보의 종목들 중에서 1등주를 하셔야 되겠죠. 그 후보의 종목들 중에서 1등주를 하셔야 되는데, 1등 후보를 하시면은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횡보하고 있거나 아직 이슈가 안 나와서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먼저 선취하시면은 해볼만 합니다. 둘째,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횡보 구간.
구간에 들어가라. 아까 말씀드린 건 같은 맥락입니다. 횡보 구간, 손절 라인 짧은 구간들, 그리고 지지 나온 라인들 그 구간에 미리 선점을 해놓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엮이지 않고 통상 이제 정치 테마주를 엮이는 전통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써니전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안랩비트나 뭐 정통적인 거고,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원래 이제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안랩도 보시면 대단히 긴 횡보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들에서 지지 나오는 라인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지지가 나오고 통상 이제 한 1년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깨졌을 때 들어가지 말고 차 타고 올라오는 한 6만원대 7만원대 이런 데는 들어가 보면 하죠. 이런 거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지지율이 안 올라왔어, 그러면 횡보가 다 끝나겠죠. 왜냐면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끝나면 한 6만 5천원 되면은 손절가 나와도 별 무방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기 위해서는 횡보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이벤트 소멸 전에 빠져나와라. 이벤트 소멸 전이라는 게 이벤트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꼭 대선 주자라고 대선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 보고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저는 경선이 끝나면 경선 하기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계속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경선이 끝나면은 대선 때까지 몇 달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말실수를 했다든지 뭐 가족 문제가 터진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 이벤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점으로 기대감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벤트 소멸 전에 빠져나오고 이 세 가지 원칙은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번하고 2번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손절,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고 이슈 타면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니 능률을 보면은 사실 손절가 다 지났죠.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건 당일날 들어간 겁니다. 이미 이벤트가 소멸된 다음에 들어가면은 물론 그 홍준표 후보 관련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남스틸 뭐 이런 거 오늘 요즘은 좀 올라오는데 당일날에 뭐 박살났죠. 그러니까 그나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망정이지 이 전부터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여기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돼서 이벤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이벤트 소멸이요, 나쁜 결과가 나오면은 박살 나는 겁니다. 굳이 당일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고 결과가 나와서 뭐 1시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 전부터 계속 팔아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애니 능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나온 뉴스 같은 경우 보니까 선대위가 전원 사퇴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1월 3일이고 오후 6시쯤 됐습니다. 보면은 김종인 후보를 비롯해서 전원 후보에게 일괄 사표 표명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건 사실 제가 뭐 왈가왈부 할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수가 있죠.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그냥 지지하는 후보를 떠나서 가정인데 만약에 요즘 이제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안철수하고 다니라. 요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안철수 후보랑 이제 김종인 이제 선대위원장이 사이가 안 좋죠.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총 사태가 만약에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라든지 혹은 이재명 후보가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가족 문제들, 뭐 이재명 후보의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한 번도 모멘텀을 탈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당장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이슈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한다고 하신다면은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게 얼마냐? 적어도 이 지지 라인 만 원에서 1,500원 정도 구간이 깨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이번에 선거 테마로 이슈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3방을 맞았죠. 이게
여기 최대 주주가 그 윤석열 후보와 같은 파평유시 종친회 소속이라고 해서 상한가 들어가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3월 8일인가 3월 5일인가에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뉴스가 나왔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계속 어쨌든 간 엮여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벤트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힘이 빠지고 이벤트 소멸 한번 있었고요. 앞으로 대선에서 만약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정말 차오르기 힘들다라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올라왔던 게 대선 테마, 정치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서 생명이 다 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3,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끝까지 윤석열 후보가 나왔는데 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돌아가겠죠. 이겨도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간 좀 남았으니까 손절하기 힘드시다고 말씀하셔도 비중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한 번에 이제 노리셨다고 같은데, 적어도 손절가 1,500원, 만원에서 1,500원 정도는 잡고 가자. 여기 깨지면 진짜 힘들다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단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들 불가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안철수, 특히 이제 오늘 뉴스가 이제 김종인 이제 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걸 보면은 이런 이슈가 불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이제 안기영 후보나 민주당의 큰 실수 이런 것도 있거나 했을 때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지율이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목표가를 잡는 겁니다. 이게 1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왜냐면 전에 지지 17,500원짜리가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 지지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갖는 겁니다. 지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깨지면 나중에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이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리가 17,500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그 정도 구간이면은 매수가 18,000원짜리하고 18,000원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이만큼만 올라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만원에서 1,5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 테마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벤트 소멸 전에 빠져나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대전제입니다. 들어갔다가 물린 다음에 여러분들 이래서 어쨌든 간 당선이 되면 수혜받지 않을까? 절대 수혜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의 가능성을 보면서 장기로 가져가거나 이런 포지션 변경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